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상권 조사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조사. 그래서 상권 조사 중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이 들어가기 전에 장사가 잘 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상권 조사를 하는 어떤 조사의 개념과 상권 조사를 하게 된다면 그 내용이 어떤 것을 상권 조사하는가? 이러한 부분으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소매점을 한다든지 어떤 사업을 하게 됐을 때 뭐 장사가 사업이 잘 되냐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장사가 잘 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 학생들 어떻게 생각해요? 장사가 잘 된다는 의미는 가장 적합한 걸 한번 좀 찾아보세요. 매출액이 높은 거가 장사가 잘 될까? 아니면 종업원 1인당 생산성이 높은 게 높다. 아니면 10평 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10평 갖고 장사를 하는데 효율이 300만 원을 팔았다. 아니 매장 안에 손님이 바글바글하다. 종업원 사장부터 종업원까지 쉴 틈이 없다. 기타 등등. 우리 학생들은 어떤 것이 장사가 잘 된다는 의미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 그래서 매출이 높은 것이 좋을까? 하여튼 다 좋은 말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매출액이 높다도 좋고 생산성이 높다. 근데 어떤 적합한 건 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장사가 잘 된다는 것은 뭐냐? 기준점에 있다는 거지. 우리가 시험을 봤을 때 내가 80점 맞았는데 친구가 90점 맞았다. 그러면 제가 못 본 거고, 또 내가 80점 맞았는데 친구가 60점 맞았다. 그러면 또 내가 잘 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준과 상대성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동종, 경쟁업종, 업계, 상가, 점포와의 비교를 막 하는 거야.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어떤 친구하고 비교해서 내 점수를 비교하듯이. 그래서 외부 어떤 환경이라든지 내부 능력과의 적적성을 가지고 어떤 기대와 결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해서 잘했다 못했다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교에 다닐 때는 친구와 나와의 관계, 나하고 비슷한 환경에 있는 친구하고 내가 받아쓰기를 잘 봤다 못 봤다 이런 건데, 이제 사업에서는 좀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지만 그런 같은 업종, 내가 편의점을 하고 있는데 내 옆에 다른 편의점은 어떤가? 다른 브랜드는 어떤가? 나는 여기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노원 쪽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 같은 노원 지역에 그러면 다른 음식점은 어떤가? 이런 부분. 그래서 기대치와 결과치의 차이를 가지고 장사가 잘 되고 못 된다는 의미를 따져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라는 거가 있다면 기대하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런 부분이 어떤 기대를 내가 여기서 편의점을 영업을 해가지고 500만 원을 팔기로 했는데 500만 원보다 더 팔면 만족한 거고, 덜 팔면 불만한 거고, 월등히 많이 팔면 되게 감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장사가 잘 된다는 거, 이런 의미는 우리가 친구보다, 경쟁업체보다, 또 본인의 주어진 환경에서 또 기대보다 높다. 그랬을 때 장사가 잘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경쟁업체보다 비교 우위, 경쟁력이라든지, 그러니까 상품이나 가격, 서비스, 유통, 판촉 이런 것들이 경쟁업체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외부 효과가 효율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를 높이거나 기대치를 낮춤을 통해서, 즉
어떤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서 실제로 장사가 잘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응? 확인할 필요가. 장사가 진짜 잘 된다는 것은 경쟁 업체보다 주어진 환경에 비해서 기대치보다 높은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상권 조사를 한다. 상권 조사를 하는데 상권 조사의 의미가 뭐냐? 상권 조사라고 하는 거는 상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점포가 있어서 점포에 오는 고객들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부분이 상권이고, 입지라고 하는 거는 슈퍼마켓이면 어떤 자리가 슈퍼마켓 자리로서 되게 좋은 자리인지 나쁜 자리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입지야. 그런데 상권 조사라고 하는 거는 입지와 상권을 다 같이 조사해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기본 분석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매 점포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유형이라든지 예상 매출이라든지 신점포 시설 매장 규모 선정과 부지 선정 후 기초가 되는 자료를 조사하는 것이 상권 조사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상권 조사의 방법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 상권 조사는 첫 번째 특수 물건에 따른 조건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권 조사를 하면 내가 편의점을 상권 조사해야 되겠다. 그러면 특정 편의점의 계약 조건이 어떤 것인지, 점포 편의점 그 편의점의 규모는 어떤지, 그 편의점의 입지에는 건물의 특징이 어떤 건지, 그 편의점의 임차 조건, 보증금이 얼마, 월세가 얼마를 낸다라는 그런 임차 조건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 어떤 그 물건, 장사하려고 하는 물건이라고 하는 그 계약 조건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물건의 입지성, 그 편의점을 오픈하려고 한다든지 그 편의점을 인수하려고 할 때 그 편의점 주변에 도로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주택 조성 형태라든지 지형이라든지 이런 어떤 앞으로 전망, 어떤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또 그렇고 개인 점일 경우에는 점주가 어떤 사람인지, 편의점 점주의 학력 이런 부분보다는 물론 연령이라든지 경력, 현직, 인성 이런 거 되겠죠. 어떤 장사하는데 어떤 특정한 소규모 장사를 하는데 물론 학력이 전혀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어떤 그런 것보다는 상인 근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죠. 이제 그리고 물건, 그 다음에 상권을 조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을 추정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매출 추정. 1차 상권별, 그러니까 1차 점포가 있으면 1차 상권, 2차 상권 이렇게 있듯이 어떤 세대수를 본다든지, 고객 일객수를 본다든지, 내점률, 평균 매출액 파악해 본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상권 조사를 하는 거라는 거죠. 조사를 하는데 그러면 상권 이제 조사를 그렇게 상권을 개별 점포 임차 조건, 그 다음에 그 어떤 상권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떤 그 1, 2차 자료들을 1차, 2차 상권을 보는 것인데 어떤 내용을 조사하느냐 이거예요. 응? 그래서 주요 약도를 작성해 본다든지, 교통 지형 조건을 파악하는 어떤 교통, 버스가 얼마나 다니는지, 지하철하고 얼마나 인근 거리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거. 그다음에 배우지 인구의 특성, 업종 배우지. 상권에서는 배우지가 어떤 점포의 배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유동인구의 흐름을 파악해 본다든지, 매물이라고 하면 어떤 물건 조사라고 하느니 그쪽에 내가 거기서 편의점을 하려고 가서 보니까 이 편의점 말고도 매물로 너무 많이 나와 있다, 장사가 안 된다, 그러면 좀 곤란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경쟁점을 조사해 본다든지,
그리고 임대가와 권리금. 권리금이라는 개념이 있네요. 권리금이라고 하면은 권리금은 어떤 점포를 인수한다고 그랬을 때 그 시설비, 그다음에 지금까지 영업한 영업권, 그거를 해서 주택 들어갈 때는 임대료만 내거나 전세료로만 내면 되는데, 상업 건물에서는 권리금이 없는 점포도 있지만 권리금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나중에 차차 더 설명하지만 시설적인 권리금, 영업적인 권리금 쪽으로 권리금이 있다. 그다음에 점포 외부가 어떠니? 내부, 점포주, 점주가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점포를 인수하면 나는 잘할 수 있다라든지. 그 다음에 경쟁점과 경쟁업종의 점포를 조사해요. 내가 점포를 편의점을 하려고 해도 편의점의 경쟁점이 동네 슈퍼마켓이 경쟁점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커피숍도 경쟁점. 왜냐면 요즘은 편의점에서 커피도 팔고 여러 가지 상품을 파니까 많은 여러 것들이 경쟁점이 된다는 거죠. 이제 학습을, 지금까지 하는 학습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번 시간에 배운 거는 장사가 잘 된다는 의미는 뭐냐? 장사가 잘 된다. 이거는 경쟁업체보다 주어지는 환경에서 기대보다 높다. 그리고 상권조사라고 하는 거는 입지와 상권조사를 같이 하는 거다. 그래서 사업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그래서 소매점포일 경우에 상품 서비스 제공 유형이라든지 예상 매출이라든지 신설점포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규모 설정이 중요하다. 상권조사 내용으로는 주요 현황과 경쟁점포 조사와 점포 내 외부 조사를 통해서 상권 조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사항은 저튼 꼭 기억을 할 수 있도록 요망합니다.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